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완전히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단 1년 사이 국내 주요 게임사 7곳에서만 무려 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이미 저물어버린 PC 온라인 게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게임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모바일 게임마저 유저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거든요.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을 지탱해온 흥행 공식이 오히려 유저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독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퇴근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오늘은 어떤 던전을 돌지, 새로 나온 장비는 어떻게 맞출지 고민하며 가슴 설레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게임을 켜는 게 설렘이 아니라 한숨부터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분명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니터 앞에서 또 다른 출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셈이죠.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숙제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참 서글픈 말입니다. 게임 속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반복적인 퀘스트를 깨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억지로 플레이하는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또 다른 직업인 게임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노가다를 뛰어야 한다니요. 이런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최근 2040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몰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전처럼 몇 시간씩 앉아서 컨트롤에 집중하고 전략을 짜는 게임보다 짧고 간결하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끌 수 있는 경험을 원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보입니다.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80% 가까이를 독식했던 MMORPG의 비중이 작년과 올해를 거치며 50%대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성장판이 닫힌 PC게임을 대신해 효자 노릇을 하던 모바일 MMORPG가 이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겁니다. PC 시절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무한 경쟁과 독한 과금을 모바일에 그대로 옮겨와 유저들을 쥐어짜던 방식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아시나요? 바로 방치형 게임입니다. 과거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던 장르였는데 최근에는 점유율이 10배 가까이 치솟으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이건 유저들이 이제 더 이상 게임에 긴 시간을 쏟을 에너지가 없다는 아주 슬픈 방증이기도 합니다. 게임사들은 그동안 유저들을 게임 안에 더 오래 가두기 위해 온갖 장치를 심어왔습니다. 접속 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레이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악랄한 1일 퀘스트 설계까지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장치들이 유저들을 숨막히게 만들었고 결국 탈출을 불러온 셈입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설계한 감옥이 너무 정교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문을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게임 산업 위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저들의 바뀐 라이프 스타일을 게임사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를 위해 금전 결제를 유도한 것도 한몫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 가챠 시스템이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치킨 한두 마리 값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게임들이 이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써도 강해지기 힘든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 꼬박 일해서 번 돈을 단 몇 초 만에 버튼 하나로 날려버리는 허망함을 경험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게임사들은 더 강력한 과금 모델을 설계하는데 집착했고 이용자들은 그 피로감을 견디다 못해 결국 접속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게임사들의 적이 더 이상 다른 게임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24시간을 통째로 훔쳐가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강력한 포식자들이 널려 있거든요. 실제로 게임을 지워버린 유저 10명 중 8명은 그 남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거나 쇼츠를 넘기며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복잡한 조작을 해야 하는 게임보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뇌에 즐거움을 주입해주는 영상 콘텐츠가 훨씬 강력한 경쟁자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는 돈이 아니라 바로 뇌의 에너지인데요. 게임은 내가 직접 판단하고 움직여야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지만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들은 가만히 있어도 뇌에 도파민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최근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보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지친다. 그냥 쇼츠 영상을 보는 게 최고다. 라는 식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게임사들이 공들여 만든 수천억 원짜리 그래픽보다 15초짜리 짧은 댄스 챌린지가 더 강력한 유인책이 된 것입니다.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 최근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타나 크랙 같은 AI 캐릭터 채팅 앱들인데요. 이게 무슨 게임의 경쟁 상대가 되겠냐 싶으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게임 속 몬스터를 잡는 대신 AI와 대화를 나누고 가상의 서사를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큰 몰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24시간 대기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AI는 훨씬 안전하고 매력적인 놀이가 된 것이죠. 결국 지금의 상황은 게임 산업 내부의 결함과 외부의 강력한 대체제들이 결합하며 발생한 폭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넷플릭스 수준으로 올라갔고 시간은 쇼츠 콘텐츠가 뺏어갔으며 감성적인 대화는 AI가 가져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31조 원을 상회하던 국내 주요 게임사 7곳의 시가총액은 현재 27조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무려 4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것인데요.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한국 게임 산업을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K게임 산업은 수십 년간 이어온 성장 공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독점하던 지위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게임업계 내부가 아닌 다른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는 가혹한 콘텐츠 전장에 던져진 셈입니다.